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도 이어졌습니다. 이 강진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느껴졌습니다. 5일 오전 10시 44분께 북가주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연방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훔볼트 카운티 연안의 작은 도시인 펀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해안으로 깊이는 약 6마일로 기록됐습니다. 국립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권고했으며 지진 진원지에서 약 180마일 이내에 위치한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느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 타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총리실은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인수팀의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의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총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5만 명의 바하마 행정을 책임지는 필립 데이비스 총리는 관련 제안을 거부한 이후 미국 정권 인수팀 또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NBC 방송은 본국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국 내 불법 이주자에 대해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바하마를 비롯해 또 다른 카리브해 섬 지역인 터크스 케이커스 및 그레나다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미 파나마도 언급된다고 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실제 관련 계획이 실행되면 이주민들이 언어와 문화가 친숙하지 않은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추방국에서 합법적으로나마 거주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파나마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관련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게다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파나마 국민이 아닌 추방 대상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당국 역시 우리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경 내에 어떤 사람이 거주할지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차기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제3국으로의 일방적 추방은 근본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고 미 일간 마이애미 헤럴드는 보도했습니다. NBC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민자 추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각국이 어떤 종류의 경제적 또는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한 후 어떤 압박을 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 중미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름의 협정을 하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게 과테말라에서 머물며 망명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관련 협정 체결에 난색을 보였으나 트럼프 관세 등 보복 위험에 결국 서명을 했고 이후 미국 텍사스주 등지에 있었던 망명 신청자들이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국방부는 드론이 가장 큰 위협으로 전쟁 수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인기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일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항공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UAS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은 전쟁 수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상업적 혁신의 성장 및 인공지능, 자율 능력, 네트워킹 기술의 고도화로 무인 시스템은 다양한 규모, 역량, 능력을 가진 군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안보, 국방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무인 시스템의 동향 및 위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심화, 무인 시스템 위협 네트워크의 교란 및
저하, 미국 국익에 대한 무인 시스템의 위협 방어, 신속함과 적응성, 규모를 통한 해법 마련, 무인기 시스템 주도의 전쟁 방식을 위한 미래 합동군 개발 및 설계 등을 5가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래 합동군과 관련 무인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군 구조 변화 추구와 병력 활용을 포함해 미래의 군 개발 및 설계에 대한 구상의 핵심 요소로 하고 적의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TV 미주뉴스 전성구입니다. 미 법원이 틱톡 금지의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내달 19일이면 틱톡 사용은 미국에서 금지될 예정입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의 모기업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들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기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됩니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 틱톡에 대해 어떤 기조를 보일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차기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중국 강경파가 적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 박수아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6%대로 유지되며 주택 거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HOA 관리비는 연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6%대 모기지 금리가 유지되며 주택거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상승하는 HOA 관리비 역시 주택 구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주택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더해 주거지역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HOA 관리비마저 주택거래를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전국 매물의 40% 이상이 HOA 관리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축 주택의 경우 3분의 2가 HOA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매물입니다. HOA 관리비는 연간 3%에서 5%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경제학자 조엘 버너는 중간주택의 평균 월 HOA 관리비는 119달러, 연간 1,400달러로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다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가 HOA 관리비를 적용받는 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HOA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라스베이거스,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이다호주, 보이시 등에서는 매물의 75%가 HOA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협회 가입을 피하기 어렵다고 버너는 덧붙였습니다.
HOA 관리비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메리칸 하우징 서베이에 따르면 월간 수수료가 뉴욕의 경우 653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보스턴은 444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390달러, LA는 366달러로 동부 지역 다음으로 관리비가 비쌉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의 경우 관리비가 127달러이며 달라스는 9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HOA는 가입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붕과 외벽 도생 등으로부터 수리, 잔디 깎기, 보안 게이트, 제설, 쓰레기 제거, 주차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버너는 공동 수영장과 같은 공동 편의시설이 개인 수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덴버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거스는 HOA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와 미화 작업 등이 주택을 판매하는 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만일 이웃의 앞마당이 엉망이라면 당신의 주택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A가 개인을 대신해서 주택 관리를 하는 만큼 주택을 되팔 때도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거스는 HOA 관리비가 합리적이고 주택 관리가 잘 된다면 HOA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며 HOA는 주택 외관의 매력과 시장 가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HOA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HOA가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가 잔디를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 중개인 맥스 칸은 주택 구입 전에 HOA 관련 재정 문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HOA는 주택 구매자에게 전체 재정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HOA의 계약 조건과 규제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HOA가 주요 소송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한인 식당업주가 청소년들의 총격전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테네시주 레시빌의 한 식당 업주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벌어진 청소년들 간의 차량 총격전에 휘말려 피격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주 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테네시주 레시빌 메트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엔티옥시 밀클릭 빌리지 쇼핑센터 내에서 식당 핫스터프를 운영하던 한인 주어랑 씨가 청소년들의 차량 간 총격전에 휘말려 피격 사망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씨는 식당을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1300블럭 벨드로 위에 위치한 치과 사무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치과 사무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딸을 낳고 사흘 만에 숨진 입양 한인 아내를 대신해 프랑스 남편이 뿌리 찾기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딸을 출산하자마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프랑스 입양 한인 아내를 대신해 뿌리 찾기에 나선 프랑스인 남편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입양된 고 앤 로르아밀, 한국명 김순영 씨의 남편 프레데릭 그라나 씨는 지난 6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 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딸에게 외가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아내 김 씨는 1978년 4월 11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라나 씨는 딸은 엄마와 자신이 한국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내년에 함께 한국을 방문해 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7일 질문 없는 총기 반납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오는 7일 가필드 파크의 하베스트 교회와 헨슨 파크의 베들레헴 커뮤니티 교회에서 질문 없는 총기 반납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총을 반납하면 $100 선불 비자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커뮤니티 폴리싱 사무소 또는 시카고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